자, 이제 대한민국 총선거가 사실상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전투표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하셨는지요? 자, 이제 오늘부터 내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본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연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이딴 막말 논란, 하루가 지나면서 또 하나 무언가 추가된 모양새입니다. 김 후보의 논란을 빚었던 발언들이 모아져서 한꺼번에 차례 등장할 겁니다. 들어보시죠. 고종이 이렇게 여자를 밝혔어. 밤마다 파티에서 밤마다. 그래서 고종이 나를 망친 거야. 그래. 자다가 오후에 늦게 일어나갖고 잠깐 업무 보고 밤마다 또 파티하고. 이재명 또 정조 두 분 모두 다 개혁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혁가와 정조라고 하는 개혁가가 만나면 어땠을까? 정조는 백성들과 엄청난 소통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 굉장히 뛰어난 소통의 리더입니다. 소통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을 해온 사람이 이재명이고. 이번엔 젊은 사람으로 좀 바꿔야지. 새로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걸어 다닐 때마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아, 하늘의 뜻이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로 바꾸기를 원하는구나. 자, 김준혁 후보의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발언들,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무언가 계속 새로운 막말 논란이 불거졌는데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연산군에 빗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난해 12월 유튜브에 나와서 김준혁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연산군에 빗대면서 연산군 시절에는요. 자, 무슨 뭐 참 이게 제가 방송으로 이야기를 못해요. 뭐 이렇게 뭐랄까요. 어쨌든 뭐 그런 음란한 그 성행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들을 승진시키려고 궁에 남아서 계속해서 연산군과 성적 관계를 맺는 고관대작들의 부인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자가 물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자 김준혁 후보는 유사하죠. 송영문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죠. 역사학자라고 하는 분이 저렇게 허위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적인 얘기를 해도 괜찮은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제 저런 분이 국회의원이 되면 매일같이 의정활동하면서 저런 막말을 또 계속 쏟아내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지난번에 제가 양문석 후보 얘기할 때 오른쪽 위에 29세 미만 그 시청금지 자막을 달아야 되지 않나 그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 정도면은 우측 상단에 19세 미만 시청금지 자막을 달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김준혁 후보 같은 분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4년 내내 우리 뉴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19세 미만 시청금지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김준혁 후보는 일전에 뭐 고종과 관련된 발언도 논란을 빚었고 고종이 뭐 밤마다 무슨 파티를 했습니다. 여자를 그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정조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은 바가 있었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연산군에 빗대면서 무언가 음란성에 저러한 발언들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김준혁 후보를 겨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준혁 후보 치료가 필요합니다. 들어보시죠. 김준혁이란 분이 또 이상한 말 한 게 나왔습니다. 제 입이 더러워지겠습니다. 그 정도면 국회를 갈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출세한다는 거 보여줄 거예요. 주변에 아이들이 있으면 귀신 막아주십시오. 수화핑 어쩌고저쩌고 했는데요. 머릿속에 그런 거밖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그분은 치료를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아니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을 국회로 보내실 겁니까? 차라리 이재명 대표에게 바바리맨을 공천하라고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의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머릿속에 그런 것만, 그런 변태적인 생각들만 하는 겁니까?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작심한 듯이 김준혁 후보를 겨냥해서 어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쯤 됐으면 치료받아야지요. 라고 하면서 차라리 이쯤 되면은요, 김준혁 후보가 아니라 바바리맨을 공천하십시오. 김준혁 후보는 24시간 내내
뭔가 음란한 생각 등을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제 주장이었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무슨 말씀을 주시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24시간 이재명 대표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굳이 저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확대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과거에 뭐 다른 후보들, 뭐 5.18 관련 망언이라든지 뭐 식민지 근대 어른에 근거한 그런 역사적 왜곡을 한 후보들에 대한 공천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싶고요. 저는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허. 저희는 두렵습니다, 사실. 오. 지금 하루하루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 하나였으면 그거 갖고 이게 좀 잠재워질까라는 생각으로 뭐 좀 뭐 방어를 해드린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하루하루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뭔가 보호할 수 있는 수위는 이미 넘어섰다. 그리고 대신에 당에서 대신에 거치 결정을 하기는 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당의 검증 부실 책임을 또 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렇게 방대한 양의 유튜브 방송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검증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후보자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단계가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요, 경기도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 문제를 뭐랄까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경기도 수원정은 딱 후보가 2명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수정 후보. 따라서 이 김준혁 후보가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이 취소가 되면 국민의힘의 이수정 후보가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됩니다. 그냥 한석을 접고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쉽사리 판단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